네, 두 번째 시간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국내 대기업들의 바이오 사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로 영역을 넓혀서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박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참치캔으로 유명한 곳이죠. 동원 참치가 동원 그룹이 백신과 신약을 개발하는 지금 바이오 산업으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를 통해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겠다라는 건데 어느 기업 인수를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건가요? 예, 보령그룹의 백신 전문 자회사 보령바이오파마입니다. 네. 동원그룹 지주사인 동원산업은 지난 23일 보령바이오파마 최대 주주인 보령파트너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동원산업은 향후 보령바이오파마에 대해 단독으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받기로 했습니다. 네. 동원산업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원매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보령바이오파마 적정 가치는 5천억 원 안팎입니다. 동원산업은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예. 동원그룹 관계자는 보령바이오파마 인수를 검토 중이나 확정된 건 아니라며 단독으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동원그룹은 동원 참치, 식품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바이오 사업 진출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데 사실 뭐 기존의 사업과는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역시 시장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동원그룹은 바이오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습니다.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에 성공하게 되면 동원그룹의 첫 바이오 계열사가 됩니다. 예. 동원그룹은 3년 전부터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사업을 점찍고 인수 대상 기업을 물색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원그룹은 지난해 11월 동원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령바이오파마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바이오 기업으로 꼽혀 동원그룹의 눈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령바이오파마는 제약사 보령의 관계사로 백신 사업이 주력입니다. 국내에서 전통의 명가 GC 녹십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3대 백신 기업으로 꼽힙니다. 그렇죠. 보령바이오파마는 국내 기업 가운데 NIP라고 하죠. 국가 필수 예방접종 공급 품목이 가장 많을 정도로 백신 국산화 선도 기업으로 꼽힙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예, 2014년에 일본 뇌염 백신, 예. 2020년 영유아 사가 혼합 백신, 2021년 A형 간염 백신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수입 완제품에 의존하던 백신 품목들의 자체 제조에 성공하면서 만성적인 국내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셈입니다. 예. 실적도 준수합니다. 2021년 보령바이오파마는 매출 1,391억 원, 영업이익은 199억 원, 영업이익률은 14.3%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백신 시장이 커지면서 2020년 처음으로 매출 1,000억을 돌파했고 1,400억 규모로 외형을 키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14.3%. 보통 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보통 한 자릿수인데 14.3%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아주 준수한 기업인데 동원그룹에서 사실은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시간에 뉴스를 전한 기억이 나요. 한국 맥도날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 맥도날드와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굴까 궁금해지는데요.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회장의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으로 파악됩니다. 네. 2019년 동원그룹의 오너 2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김 부회장은 동원그룹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그룹 내 핵심 과제로 세우고 신사업 투자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M&A 성공 이력도 화려합니다. 2012년 알루미늄 포장업체인 대한은박지 인수를 시작으로 2013년 산업용 특수필름 업체 한진PNC, 2014년 포장재 업체 테크팩 솔루션, 2017년에는 동부 익스프레스 인수까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동원그룹은 지난해 3월 일반 지주사로는 처음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 동원기술투자를 설립하고 최상우 대표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최 대표는 동원그룹 내 신사업을 검토하는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동원기술투자에서 검토한 투자건을 김남정 부회장이 제거하면 신속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네, 동원그룹이 그 사이에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군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식품업만 하는 회사다라고 알면 상당히 큰 오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원 쪽에서는 신사업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폭을 넓히면서 키워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령이요, 보령 바이오파마 매각에 나선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당초 보령그룹은 보령바이오파마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예. 실제 보령바이오파마는 2021년 10월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을 IPO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반기 중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거쳐 4분기 상장이 목표였습니다. 상장 작업 일환으로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고 무상증자도 단행했습니다. 이사회 전열도 정비했습니다. 기타 비상무이사로 있던 보령그룹 오너 3세인 김정균 보령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대표는 2016년부터 6년간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로 보령 바이오파마를 챙겼습니다. 2021년 말 기준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450억 원입니다.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추후 투자를 늘려 백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IPO를 추진한다는 게 당시 회사 측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듣기로 보령 바이오파마 측에서 IPO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 환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증시 부진으로 IPO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분위기를 우려한 것입니다. 예. 이번 매각은 보령그룹 3세 경영인인 김정균 보령홀딩스 대표의 경영권 승계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1985년생으로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외손자이자 김은선 전 보령홀딩스 회장 아들입니다. 오너 3세인 김정규 대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려면 김 대표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보령홀딩스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금 재원이 필요한데 당초 보령바이오파마 IPO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나 계획했던 상장이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업계는 김정균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보령바이오파마 매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령 바이오파마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상당히 알짜 회사인데 김 대표가 보령 바이오파마 매각 자금으로 신사업 개척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김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사업의 분야가 혹시 어느 쪽인가요? 네, 김 대표는 우주 헬스케어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우주 헬스케어 사업이요. 예.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에선 단백질 결정이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는 만큼 균질하고 순도 높은 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머크나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 릴리 등도 우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보령은 우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혁신 기업에 투자해 우주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보령은 이전부터 우주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08년 국내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에게 세포주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보령은 이소연 씨와 함께 떠난 소유주호에 보령의 세포주 3개가 함께 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령은 지난해부터 CI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우주 분야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비롯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참가자들이 모여 향후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하고 추진한 사람이 바로 보령홀딩스 김정균 대표입니다. 평소 우주에 관심이 많던 김 대표는 2020년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에 방문하면서 CIS 챌린지를 처음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보령은 지난해에만 우주 헬스케어 투자에 약 770억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 자본 5,042억 원 대비 15.3%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네. 김 대표가 우주 헬스케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보령의 이 같은 행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김영수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우주는 신약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이지만 투자금 규모가 다소 크다고 판단한다며 후속 투자 시 재무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기 때문에 커버리지에서 제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주를 벌써부터 꿈꾼다. 보령의 꿈이 상당히 원대하군요. 네. 다시 좀 동원으로 좀 돌아오면요. 아직 뭐 인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를 인수한다라는 가정하에 좀 생각을 해보면 동원그룹의 바이오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인수가 최종 결정될 경우 동원그룹은 기존 사업과 연계한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진출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네. 정체된 식품 산업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김 부회장의 전략이자 도전으로 읽힙니다. 보령 바이오파마가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만큼 동원이 인수하게 되면 새롭게 도전하는 바이오 사업을 운영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보령 바이오파마는 독감 백신 등 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제품군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완제 백신 제품을 갖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대열 보관과 유전체 검사 사업도 갖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인프라를 통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고 식품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어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원그룹의 보령 바이오파마 인수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동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식품 유통 대기업들의 바이오 진출이 상당히 활발하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기업이 바이오에 진출을 할까요? 네, 먼저 GS입니다. GS그룹은 2020년 허태수 회장 체제에 돌입하여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선언했고 2021년 8월 국내 대표 보툴리눔 톡신 기업인 휴젤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2004년 LG그룹 계열 분리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바이오 사업 진출을 알렸습니다. 네. 지난해 4월 임시주총을 열고 오너 4세인 허서홍 GS 부사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휴젤 인수를 마무리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허 부사장은 GS가 휴젤을 인수할 때도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리온도 앞서 글로벌 식품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음료, 간편 대용식과 더불어 바이오 사업을 3대 신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중국 국영제약기업 산둥루카의약과 함께 합자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2월에는 글로벌 백신 전문기업 큐라티스와 결핵 백신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습니다. 네.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 기업인 하이센스 바이오가 보유한 치과질환 전문 치료제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 개발과 임상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구강청결제, 치약 등 의약 외품뿐만 아니라 식품 소재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CJ도 기억이 나는데요. CJ도 바이오사이언스 있잖아요. 예, CJ제일제당이 2021년 7월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첫랩을 983억에 인수해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이듬해인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CJ그룹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를 점찍고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등 세 분야를 삼각편대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레드 바이오 중심에 바로 GS 바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CJ 바사는 오는 2025년까지 신약 파이프라인 10건, 기술 수출 2건을 보유해 글로벌 1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네. 바이오 사업이 사실 바로 수익성으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바이오 업종을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경향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더 짙어졌습니다. 백신 등이 이슈화되면서 바이오 사업에 대한 시장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품 부문은 실속이 줄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연일 높아져 가는 가운데 가격을 올려도 매출만 늘어날 뿐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곧 인구 절벽도 예상됩니다. 내수 위주인 식품기업에 큰 타격입니다. 식품기업의 바이오는 좋은 돌파구인 셈입니다. 실제로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바이오 시장 분야는 올해 6,792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9,11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분위기도 좋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3대 신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5천억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계획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헬스케어, 바이오 소재 등 4개 분야에서 252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 개발에 2,7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 의학 부문에서 혁신 신약, 인공 혈액, 마이크로 바이옴 등 개발과 함께 바이오 제조, 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 등에 필요한 원부자재 국산화와 대량 공정 기술 개발을 돕고 병원 기업 간 공동 R&D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도 촉진할 방침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사실 식품기업의 바이오 사업 진출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의 바이오 사업 진출,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가 장밋빛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전략적 접근이 없다면 장밋빛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바이오는 시간과 투자가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특성상 결과물이 회사에 큰 수익을 안겨줄지도 불확실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과거 하나, CJ, 롯데 등이 발을 담갔지만 도중에 사업을 접는 등 한때 바이오 분야는 대기업의 무덤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예. 선투자 후 성과를 내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데다 리스크도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르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으로 실적 개선을 이루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들의 바이오 진출 러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제약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대기업의 바이오 진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박종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